상사 대가리 받게 했으며, 상사면은 뭐 보통 10년 행보관급인데 두 분이나 대가리를 받게 했더라는 거야. 무슨 일일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번에 회원 가입해주신 김영님, 이규현님, 그리고 귀여웅님, 혜인님, 포카리님, 엠엠님, 널설님, 뚱이님, 주문 안 하신 고객님, 레뮤일님, 고경현님, 클라우드 플레이어 떡상님, 영현년님, 김준영님, 냠냠이님, 정세균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성 사랑합니다. 킹카님께도 보내주신 시간이고요. 안녕하세요. 때는 2011년 해군 1함대 시절 기사문이라는 지역, 강원도 양양에 있다고 합니다. 전 처음 들어봤는데 거기에 출동을 나갔을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2등병이었고 전입온 지 한 달조차 안 되었을 때 사고가 하나 발생합니다. 참수리 특성상 출동지에서 야간 긴급 출항 훈련을 하다가 갑판에 박힌 쇠로 만들어진 걸쇠, 아무튼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긴급 출항에 뛰어나가다 그거에 걸려 넘어지면서 왼쪽 새끼 발가락에 산산조각이 나며 깁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금 전입은 신병이 깁스를 하니 일도 못하고 작업 열애 등등 아무것도 안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기사문이라는 곳으로 새로 출동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저 대신 맞선님이 모든 일을 하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맞아. 이게 뭐 물론 아프면 쉬어야 되는데 이제 군대라는 조직상 나로 인해 누군가 고생한다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리고 그걸로 인해 누군가 나에게 눈치를 주잖아. 그게 더 고통스러워.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게 액션 필요 없어. 진짜 아프면 쉬어야 돼.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새끼 발가락에 산산조각이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게 2011년도에 군대라는 거야. 근데 해군이네. 그리하여 깁스를 한 채로 물통 2개를 초록색 끌차에 올리고 엄청 긴 방파제를 혼자 절뚝거리며 아주 조용한 그 항구를 질질 끌며 엄청 시끄럽게 드르륵 드르륵 거리고 끌고 갑니다. 그렇게 힘들게 식당에서 물을 길러 다시 배로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내가 물이라도 날라야겠다 하면서 액션 겸 작업을 미친듯이 한 거지. 기분수한 상태로 이제 사건의 시작입니다. 물을 떠고 흐뭇하게 맞선님한테 물 떠다 놨습니다. 저 아프지만 뺑이 쳤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맞선님은 표정이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쫄아서 물음표를 지었더니 주먹을 올리고 이러면서 참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은 너 괜찮아? 왜 그래? 하지마. 보통 요게 일반적인 반응이긴 해.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정장, 그러니까 함장님이 오시면서 전부 집합을 외치시더니 야, 왜 아픈 이등병이 다리를 저며 물통을 끄냐? 니들이 제정신이야? 라며 함총원한테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주임 원사님 보고 잠시 자리 좀 비우시죠 하시더니 전부 대가리 박아를 지원을 합니다. 물론 저 빼고 다 대가리를 박았습니다. 참고로 거기엔 상사 2분 중사 2분, 하사 4분, 그리고 모든 수병이 대가리를 박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임원사님만큼은 열애시켜드린 거야. 그렇게 얼차려를 받고 정장님은 다시 나가고 상사님 왈 내 군생활 중에 상사 대가리 박아는 처음 본다. 그리고 수병들을 오지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저는 제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당사자는 아무런 데미지가 안 오는 거지. 근데 심리적인 압박은 되게 센 거지. 저보고 저딴 핏덩이가 뭘 알겠냐며 말이죠. 그렇게 상사분은 분노를 표출하시며 아유 전역해야 되겠다 막죠 하시고 나가셨고 줄줄이 이제 중사, 하사, 병장, 내리 갈굼이 시작이 됩니다. 그 역시도 저는 제외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주의함의 함총원 집단 내리 갈굼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끝나나 싶었는데 갑자기 대령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며 치킨, 피자를 사주며 다독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2등별이지 2등별. 이 정도면 힘든 거 없냐? 누가 때리냐? 가혹행이냐? 치킨 사람은 정작 없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거 없다, 다 좋은 선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피자 치킨 먹고 그냥 넘겼지만 머릿속은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알고 보니 제가 주말에 그 절뚝거리며 물을 실어 나를 때 하필 전대장 대령님이 위문차 몰래 순찰을 나오신 거였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이등병이 기부스하고 있는데 막 작업을 하고 있어? 우리 대령님은 뭐 난리 나는 거지. 이거 누가 억지로 시킨 거 아니면 얘가 왜 이걸 하냐? 그렇게 전 대장님이 분노에 휩싸여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속한 편대장 소령, 그리고 정장, 대위, 부장, 중위 2명 모두를 조인트를 껐다고 하더군요. 이등병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말이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저는 정말 무서웠지만 다행히 아무도 저에게 뭐라 하지 않았고 전부 다 저에게 잘해줬습니다. 우리 육군이었으면 벌써 난리 났지. 이등병 미쳐가지고 액션 취한
그리고 몇몇 선임들은 지금도 만나는데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대한민국 역사상 상사 대가리 박아를 지킨 유일무이한 이등병이라고 말이죠. 시바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경기도 신교대로 입대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군생활 중에 가장 서러웠던 순간을 적어볼까 합니다. 저는 코로나 때 입학을 해서 대학생활도 제대로 즐기지 못한 채로 1학년을 다니고 2학년 1학기 운전병으로 지원을 하여 경기도 신교대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대를 하기 일주일 전 부모님께서 선물로 제 새로운 운동화를 사주셨습니다. 바로 나이키 에어 맥스라는 운동화였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입대할 때도 그 운동화를 신고 입대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 아들 나이키 신고 저스트 두잇 해! 신교대도 남들과 다를 건 없었지만 뭔가 전화를 남들보다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제 생각에 분대장 훈련병을 지원을 했고 분대장 훈련병을 했다는 거 정도가 있겠습니다. 저희 신교대는 그 당시에 사회에서 입고 온 옷을 수료하기 2주 전에 수료식 초대장과 같이 보냈기에 사회에서 입었던 옷과 신발을 보관 중이었고 침상 밑에는 전투화 활동화 슬리퍼 그리고 제 운동화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입소하고 이틀인가 3일째 바로 박스에서 보냈는데 이게 시기나 부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리고 3주 정도 훈련을 받았나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밥을 먹으러 저희 생활관에 가장 먼저 가는 날이었고 저는 분대장 훈련병이었기에 동기들이 두고 온 게 없는지 확인을 하고 가장 늦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체크하고 나온 거야. 그리고 밥을 먹고 온 후에는 제가 인솔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활관에 들어왔는데 제 운동화가 사라진 겁니다. 바로 눈에 띄었겠지. 왜? 하얀색 나이키 에어 맥스였기 때문에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저희 소대장님한테 곧바로 보고를 합니다. 소대장님 제가 사이에서 신고 온 신발이 사라졌습니다. 소대장님께서는 일단 저희 생활관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고 바로 당직사관할 때까지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 당시의 당직사관은 수색 대대 출신 정말 참군이 상사셨습니다. 그 상사님께서는 매우 극대노를 하며 모든 훈련병 생활관을 뒤집어 까면서 찾아주려고 애를 쓰셨고요. 정말 하루 종일 상사님께서는 찾아주시려고 노력은 했지만 안 됐다. 결국에는 찾지 못하시고 저를 행정반으로 부르셨습니다. 자순아 내가 정말 신발 도둑 대신에 미안하다. 진짜 찾아주고 싶어서 간부 숙소 기관병 생활관까지 뒤져보고 싶은데 그거는 내 권한 바뀌고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사과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 상사님이 무슨 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다라는 거에 훈련병에게 사과를 하신 거 이미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부모님 연락처를 받아 저희 부모님께 상황 설명을 해주셨고 저에게 전화를 바꿔 주셨습니다. 그렇게 수화기 너머로 부모님 목소리가 들리는데 머리 밀린 훈련병에 플러스 신발까지 도둑 맞고 부모님이 사주신 물건을 간수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죄송함이 섞이면 목이 탁 막히더군요. 엄마 나 신발 이게 씨발 새끼 돌아갔는데 도둑 맞았어! 그렇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사실 너무 서러워서 기억도 정확히 안 나네요. 상사님께서는 내일 수료식 초대장이라 짐을 보내는 택배 보낼 건데 그때 내가 간부들이랑 병들한테 인계해서 택배 상자 한 번씩 확인해보라고 말을 할게 라고 하시며 한 번 더 찾아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모두 강당에 모여서 사회에서 신고 온 신발 그리고 옷 등을 택배 상자에 넣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웬걸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야. 어제 그 상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테이프를 나눠주고 택배 상자를 포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빡하셨거나 인계는 했는데 그 간부들이나 병들이 귀찮아서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안 했다는 거야. 그때 저희 마지막 희망마저도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며 저희 일주일 쉬는 나이키 에어맥스는 찾지 못하고 수료식을 하며 신교대를 떠났습니다. 저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서러웠지만 지금은 웃어 넘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역한 지도 시간이 지나고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제 신발을 훔쳐간 사람은 간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훈련병들은 신발을 훔쳐도 숨길 곳도 없고 전우조로 돌아다녀야 하고 속된 말로 어떻게 숨겼어 오랫동안? 자대에 간다 하더라도 너 이거 뭐냐 바로 센터 가이잖아. 기관병들도 그걸 훔치고 오랫동안 보관을 하다 걸리기라도 하면 징계일 것이지만 간부라면 복신자 숙소에서 혼자서 자고 언제든지 훈련병들이 있는 층을 오갈 수 있는 사람 간부밖에 더 있을까요? 매우 합리적이야. 주변 동태 상태 언제 훈련병 나가는지 그리고 자기만의 개인적인 숙소도 있고 막말 따라서 몰래 가지고 밖에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누가 훔쳐갔을지도 추측이 가는 사람이 있지만 여기에는 적지 않겠습니다. 그걸 좀 그 상사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지. 이렇게 저희 군생활 중에 정말 울고 싶었던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도 누가 훈련병 신발 훔쳐가서 신으니까 좋냐? 난 너 진짜 저주했으니까 죽기 전에 발목 잘리길 기원한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제보자분 마음고생 너무 많으셨고 이 사연을 계기로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좋은 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충성!